안녕하세요. 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준모 교수입니다. 네, 2021년 혁신지수 세계 1위, 2022년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6위 이런 지표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톱을 다투는 혁신 강국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출현과 함께 산업기술 혁신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지금 R&D 거버넌스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혁신 생태계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 생태계는 연구개발과 산업의 혁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위험, 고가치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 플랫폼, 산업을 끊임없이 창출하도록 연구자와 기업가, 투자가, 공무원 등이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도록 진화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혁신 생태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성장 동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혁신 생태계 개혁은 성장 엔진을 다시 점화하는 것에 비유될 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 통제 등에 의존했던 과거에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정부의 역할, 조직, 기능 등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의 R&D 거버넌스는 우리나라가 단기간 압축 성장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 혁신 환경은 현재 혁신 생태계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R&D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산업 관점에서 정부 부처별로 고유한 역할을 구분하는 칸막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별 정부 부처들은 고유한 핵심 이해관계자 집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교육부는 대학, 산업부는 전통산업과 중견기업, 과기정통부는 출연연구소와 개인 연구자, 방송통신사업자가 주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렇다면 융복합 산업이나 디지털 서비스업 같은 새로운 종류의 산업이 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구조는 신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부처가 없기 때문에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거의 모든 부처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의 분절적 거버넌스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부처별 칸막이 행정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한 갈등 조정 비용을 민간 기업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 생태계는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혁신 생태계는 다양한 종류의 혁신 주체가 참여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혁신 주체의 참여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정부 주도의 혁신 생태계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면서 반쪽짜리 혁신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세금이 들어간 R&D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91년에 시작해 삼성, LG, 현대, CJ 등 많은 대기업이 참여한 G7 선도기술 개발 사업은 94년 삼성전자의 D램 세계 최초 개발, 2001년 세계 최초 40인치 TFT LCD 개발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3세대 플러스형 신형 경수로를 수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큰 획을 그은 성과들로 비추어 국내 연구개발에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풍부한 자원을 통해 장기간 R&D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학연 협력과 관련돼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산학연 협력 활성화와 반대로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기술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연구자가 기술 사업화를 위해 특허권을 이전할 때 기타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적용되며 연구자는 이 때문에 4배 높은 세율과 30에서 50%에 달하는 간접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학이나 출연연에 있는 연구자가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해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 산학연 협력의 중요한 축인데 과세 부담을 높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까다로운 유사 중복 과제에 대한 관리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 기초 연구를 지향하는 대학과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레디메이드 기술을 원하는 기업 간에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정부 R&D 선정 기준에서 유사 중복 과제에 대해 꼼꼼히 가려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사 중복인 스케일업 R&D가 살아남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는 산하 간 협력의 매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R&D가 추진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부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분절적 칸막이식 행정체계가 혁신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는 정부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지 않은 국가적 이슈를 임무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부터 출연연,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혁신 주체가 이러한 임무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은다면 현재의 R&D 거버넌스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스타 과학기술인을 배출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와 스케일업 R&D처럼 여러 혁신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새로운 R&D 거버넌스를 통해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해야 할 때입니다.